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휠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X 스케일이나 아니면 Y 스케일을 조정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단 NXG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XY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증분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불리언 컨트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불리언 컨트롤을 이제 사용할 때 렛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잠깐 동안 참이었다가 거짓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오프일 때는 X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온일 때는 Y 스케일로 해서 마우스 휠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을 때 이거를 X 스케일을 내가 휠에 따라서 스케일을 키울 거냐 줄일 거냐 아니면 Y 스케일을 키울 거냐 줄일 거냐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VR가 실행이 되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포르풀을 이용을 해서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들 텐데 이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는 총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100으로 설정하고 할 테고요. 그리고 XY 그래프에 표시하려고 하면은 X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와 Y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X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포루프의 출력으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오토 인덱싱 기능을 활성화해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때 파란색 와이어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Y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난수 함수에 곱하기 100을 할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포르프의 출력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이 두 개의 1차원별 데이터를 묶음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어줄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해주겠고요. 이렇게 한 데이터를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화일프 안에서는 하나의 쉬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쉬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이제 프로퍼티 노드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용으로 초기화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XY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라벨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불리언 컨트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휠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신 다음에 이때 휠 이벤트에 따라서 만약에 휠을 위로 하게 되면은 증분값이 일씩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할 텐데 증분값이 1인 경우, 그러니까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이 shift 레지스트 값을 1씩 증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분값이 1이 아닌 경우, 즉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증감 함수를 이용해서 1을 빼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이 얼마인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증분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를 해줄 테고요. 그리고 이 XY 스케일 이 불리언 컨트롤 값에 따라서 여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할 텐데 만약에 XY 스케일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X 스케일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X 스케일에 해당하는 X 스케일의 최대 값을 다음과 같이 그 원소의 개수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00개이기 때문에 100에다가 shift 레지스트 값을 더해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XY 스케일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Y 스케일의 최대 값에 관련된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자, XY 그래프 마우스 휠 이벤트 추가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습할 때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NXG 스타일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여기에서 NXG 스타일에서 우선 XY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을 두 개를 가져올 겁니다. 자, 불리언에서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리고 자, 텍스트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텍스트 버튼에 대해서 속성을 줄 텐데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XY 자, 스케일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불리언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 문자열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일 때는 자, Y 스케일이라고 하겠고요. 온일 때는 자, X 스케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Y 스케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선 이 부분을 자, 위쪽으로 표시하고요. 자, 아래쪽에서 코드를 완성해 볼 텐데요. 우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왼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forLoop를 이용하겠습니다. forLoop의 루프 카운트 값은 제가 100으로 자,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값은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자, Y에 해당하는 값은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100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여기에서 자, X축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연결해 줄 건데요. 자, 이때 자, X축에 대해서는 자,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삽입해서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맞춰서 X 값이나 Y 값이나 다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관련된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자, XY 그래프 자,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자, 우선 구조에서 while loop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while loop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살짝 키우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shift 레지스터를 추가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값을 선택하시겠고요. 새 값을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의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정지 버튼에 해당하는 불리언 컨트롤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휠 이벤트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XY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마우스에서 자, 마우스 휠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은 거짓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휠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증분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증분이라고 하는 값을 자,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해서 1과 같은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1과 같은지를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자, shift 레지스트에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이걸 하나 자, 복사하시겠고요. shift 레지스트 값은 0으로 초기화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증분이라고 하는 값이 자, 얼마냐에 따라서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거고요. 자, 그래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분이라고 하는 값이 1과 같은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트 값을 자, 1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1을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이 아닌 경우에는 자, 2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 함수를 이용해서 2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소 함수네요. 자, 그래서 자,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shift 레지스트 값을 2를 빼주도록 하겠고, 자, 관련된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shift 레지스터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라벨은 자, 증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증분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이 관련된 값을 자, 표시를 해줄 텐데요. 자, 여기도 자, 대체해서 자, MXG 스타일에서 숫자형에서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와서 자, 이 경우에 자, 이 부분을 살짝 더 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자, 아래로 충분히 내려도 되죠. 자, 이 부분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트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 정지 버튼이 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shift 레지스트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 자, XY 그래프에서 마우스 휠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마저 처리해 볼 텐데요. 자, XY 스케일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자,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 이 값을 또 참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벤트 구조에 관련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shift 레지스터 값과 그 다음에 자,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관련된 값을 두 개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불량 컨트롤 값을 케이스 구조에 넣어주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더 만들겠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XY 스케일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에서 자,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참인 경우에는 자, Y 스케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Y 스케일. 자, Y 스케일이라고 하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X 스케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우선 X 스케일에 대해서 범위에서 자, 최대값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루프 카운트 값에 자, shift 레지스트 값을 더한 값을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데이터 타입이 두 개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강제 변환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삽입에서 숫자형 팔렛에서 자, 배정도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XY 스케일 값이 참인 경우에는 Y 스케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Y 스케일에서 자, 범위에서 최대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 이제 코드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자,
이벤트 구조의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프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고, 이 위쪽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선 디폴트로는 지금 Y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현재는 X 스케일을 자, 선택을 했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휠을 자, 이동하시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X 스케일과 Y 스케일이 지금 오토 스케일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체크 해제하시겠고요. 자, 마우스 휠을 지금 위로 올리게 되면은 증분값이 증가하면서 X 스케일이 자, 늘어나겠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증분값이 감소되면서 자, X 스케일이 감소되는 동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자, Y 스케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지금 기계적 동작이 레츠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스위치로 바꾸겠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고요. 현재는 X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Y 스케일이 선택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휠을 자, 올리시게 되면은 Y 스케일이 자, 커지고요. 다시 내리면은 감소가 되고, 자,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때는 지금 X 스케일이 선택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게 되면 X 스케일이 증감 또는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에서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휠 이벤트에 따라서 X 스케일이나 Y 스케일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